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외상학 세부 전문의 김한주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스키장에서 다친 분들을 수술을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스키장에서, 썰매장에서 우리가 흔히 어떤 골절들이 생기고 어떻게 다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키, 그리고 스노보드, 그리고 썰매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타시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수술했던 분들 케이스들을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특징적으로 스키는 하지 골절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츠를 신고 스키를 타다가 뭐 어디 걸리거나 미끄러지면서 이 정강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력에 의해서 부러지는데, 정강이 뼈가 뭐 스키 타다가 뭐 충격에 의해서 부러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발이 스키가 획 돌아가면서, 부츠와 스키가 돌아가면서 이 안에 이제 정강이 뼈가 이렇게 돌면서 생기는 그런 경골 골절이 많습니다. 스키를 탈 때 다치는 골절은 경골과 비골, 우리 하지 골절이 많고, 대신 이제 또 스노우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뒤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손목을 짚거나, 또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짚거나, 아니면은 이 쇄골 같은데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상지골절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이제 썰매 타시다가도 부러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썰매 타다가 어떻게 부러지냐면, 좀 빠른 그런 뭐 썰매에서 넘어질 때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려고 이제 버티다가 뭐 이런 걸 잡고 타잖아요. 버티다가 썰매는 내려가는데 이제 팔은 그 줄을 잡으면서 이렇게 팔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완골이 이렇게 휘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썰매 같은 경우는 상완골 골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보통 제가 항상 보면은 뭐 하시다 다쳤어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서 스키장에서 주로 다치는 부위가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했고, 먼저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 작년에 이제 수술하셨던 분이신데요. 50대 여성이고, 손목 요골 골절입니다. 이분은 이제 스위스에서 스노보드를 타다가 다치셔서 넘어지셨는데,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이제 아픈 팔을 부여잡고 이제 들어오셔서 바로 월요일날 제가 수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골이 굉장히 좀 심한 우리 분쇄 골절이 있습니다. 척골의 돌기 부분도 좀 부러져 있고요. 보통은 뭐 여성분들이 요골 골절이 많습니다. 뭐 60대, 70대 이상 여성분들은 뭐 미끄러운 길에서 살짝 손만 짚어도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는 굉장히 하이 에너지, 이렇게 뭔가 보드를 타거나 아니면 높은 데서 이렇게 계단 같은 데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짚었을 때 이렇게 많이들 다치십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이런 요골 골절은 또 이렇게 심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70대, 80대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넘어지면서 똑 하면서 뚝 부러지는데, 그런 경우는 저런 식으로 분쇄가 이렇게 동반한 골절들은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습니다. CT를 보시면은 굉장히 좀 분쇄가 심한데요. 간부와 이 원위부가 좀 이렇게 벌어져 있고, 골절 관절면 쪽으로 이런 식으로 골절선이 좀 연결되는 것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지금 뼈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이 났는데요. 이 금속 파늘을 이용을 해서 저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모여주고, 나사못들이 저 조각들을 물어주는 게 이제 수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긋나 있는 그 금속을 뭐 이런 프리어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제 맞춰주고, 그 다음에 호만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기둥을 옆으로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뼈를 맞춘 다음에 수술 중에 엑스레이를 보면서요, 일단은 금속판을 고정하기 전에 핀을 박아서 일단 임시 고정을 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뼈가 굉장히 잘 맞았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고정을 한 뒤에 이제 금속판을 댑니다. 금속판을 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이렇게 관절내 골절 부분인데, 관절내 골절선을 기준으로 두 개는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세 개는 이쪽, 세 개는 이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또 이제 기둥 쪽에도 이렇게 나사못을 연결해서 총 9개의 나사못으로 단단하게 금속판을 고정을 했고, 굉장히 뼈가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분쇄가 심했던 거고, 아직도 골절선이 보이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 수술 직후에 보이던 이런 골절선들이 다 사라지면서 뼈가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40대 이제 환자분인데, 이분은 썰매를 타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썰매를 타다가 넘어져야 되는데 썰매 줄을 붙잡고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팔이 이렇게 휙 돌아버린 거예요. 돌다 보니까 이 회전력에 의해서 골절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똑 부러진 게 아니라 이 뒤쪽에 굉장히 큰 분쇄 골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쪽이고 여기가 뒤쪽인데요. 앞쪽은 괜찮은데 뒤쪽에 굉장히 한 7, 8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골편을 갖고 있는 분쇄 골절이고, 이 CT로 봐서도 굉장히 뼈가 뾰족 튀어나와서
앞에 있는 근육을 찌르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어서 이제 뒤쪽에 있는 조각을 이런 나사못과 그다음에 조그마한 금속판을 이용해서 고정을 하고 나서 지금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골절선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작은 조각들을 먼저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제 큰 금속판을 대는데요. 이게 상완골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히 분쇄가 심하게 부러진 거고, 분쇄가 심한 것들은 작은 나사못들로 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필로스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어깨 쪽 골절이 굉장히 밑에까지 심하게 부러졌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금속판인데, 주로 이제 어깨 쪽에 사용하기보다는 이 아래쪽에 돌려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긴 필로스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대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절된 부위를 기준으로 해서 금속판을 큰 거를 대고 나사못을 아래쪽과 위쪽에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사진을 보면은 이 작은 조각들은 이런 나사못으로, 조그마한 나사못으로 고정을 했고요. 길게 금속판을 댄 다음에 위에 나사못 5개, 밑에도 한 6개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을 했습니다. 수술 직후 8개월째 이제 완전히 이 수술 직후에 보였던 이런 골절선들이 완전히 붙은 것을 확인을 했고요. 1년이 됐을 때 얼마 전에 제거를 했는데요. 이 나사못 빠져있는 구멍이 보이는데 금속을 모두 다 제거를 하였습니다. 마지막 환자분은 이제 50대 남성 환자분으로 경비골 골절, 우리 스키 부츠 신은 채로 넘어지면서 발목이 획 돌아가면서 다쳤어요. 그래서 경골의 원위부 골절과 비골의 근위부 골절인데, 경골과 비골은 항상 거의 같이 부러진다. 근데 비골의 위치에 따라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술을 해도 금속판으로 수술해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아주 간단하게 핀만 넣어서 고정할 수 있는 경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골의 원위부 골절, 그리고 비골의 이제 근위부 골절인데, 이렇게 비골의 근위부 골절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골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랫부분이 부러졌어요. 아랫부분 부러지고 비교적 이제 분쇄가 없는 단순 나선형 골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꽉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금속정으로 수술하는 거는 이제 비침습적으로 우리가 살을 째고 하는 수술은 아니지만 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웬만한 뼈를 최대한 모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시암 엑스레이상에서 보이는 요게 이제 이 갈고리처럼 생긴 게 겸자라 그래서 꽉 물어주는 기구인데, 살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뼈를 갖다 꽉 물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클램핑이라고 하는데 이 겸자를 꽉 물어줍니다. 그렇게 물어주니까 이제 골절선이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던 골절선이 이렇게 선만 보이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부러진 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금속정이 이제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금속정이 뼛속으로 이렇게 쑥 안까지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이제 금속정은 뼛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못을 아래쪽, 위쪽에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직후 엑스레이를 보면은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뼈가 잘 맞아 보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골절이 된 부분인데, 골절된 부분을 기준으로 위쪽에 나사못 3개, 아래쪽에 나사못 3개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골의 우리 근위부 쪽은 수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릎인데요. 무릎 쪽에 절개가 한 2cm, 3cm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금속정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사못이 3개 들어가는 길들이 한 1cm 정도 절개가 있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나사못이 들어가는 이 구멍들, 절개를 많이 열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런 큰 금속이 들어가 있지만 피부에다 구멍만 뚫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상처도 최소화할 수 있고, 빨리 금속정은 금속판에 비해서 우리가 빨리 땅을 딛고 보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나서 찍은 엑스레이인데요. 경골도 완전히 붙은 걸 볼 수가 있고, 비골도 보시면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골절선이 보였었는데 완전히 비골도 뼈가 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금속정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이 스노보드는 상지골절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키는 기전상 하지골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골절 발생 원인은 우리 꼭 이 겨울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지시던 아니면은 뭐 발을 접질리시던, 대부분의 골절의 원인은 회전력에 의한 손상이 가장 흔합니다. 물론 뭐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 사고로 인한 그런 큰 외상으로 인한 골절도 있지만, 가장 대다수에 의한 골절은 회전력에 의한 나선형 골절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키 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스키를 굉장히 즐겨서 했지만 제가 이제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요즘에는 무서워서 이제 스키를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 즐거운 겨울 스포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